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정적 독립과 이른 은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파이어워커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큰 폭의 변동에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빠지면 회복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어쩌면 인생 최고의 매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복잡한 감정이 드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탄탄한 기준을 세우는 방법과 앞으로 다가올 반등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주식 투자에는 늘 상승장과 하락장이 번갈아 옵니다. 최근 들어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겁지만 사실 이런 하락 국면도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경험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이고 지금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투자의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당황하고 급하게 매도 버튼을 누르는 대신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미래의 자신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혹시나 우울하고 힘든 마음이 든다면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주니까요. 다만 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후의 대응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락장이 이어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잃은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빨리 만회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테슬라 등 대형주에서 손해를 봤을 경우 데이터독이나 텔라덕 같은 중소형주로 손실을 메꾸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장 전체가 탄력을 받지 못할 때 중소형주에 섣불리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대형주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면 중소형주도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중소형주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돌아서고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보일 때 다시 보는 것이 낫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 싸게 사서 나중에 오르면 대박이라는 단편적 발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소형주가 크게 반등한 적은 많았지만 그 전제는 시장 전체가 완전히 추세를 되찾았을 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엔 반등도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며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차트를 뒤로 돌려보면 비슷한 양상의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왔다가도 예기치 못한 반등이 발생했던 시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음봉이니 내일도 계속 빠질 거야 라는 식의 공포심보다는 기존 하락폭과 비교했을 때 현 시점의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전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이슈로 증시가 요동쳤을 때도 결국 기다림 끝에 반등 구간이 찾아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언제 이 공포 구간이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악재가 튀어나오는지 여부죠.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중에 본질적인 경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최근 은행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은행이 무너지면 전체 시장도 위험하다는 말이 많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가 받아들이는 악재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관세 이슈나 인플레이션 압박이 겹치면 어떤 섹터든 하락을 피하기 어렵고 경제가 위축되는 시그널이 강해지면 은행뿐 아니라 IT 소비산업 섹터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은행주가 하락하니 시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 은행주도 덩달아 밀렸다고 해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명 트럼프 관세로 불리는 수입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끓고 기업 실적이 줄줄이 악화되며 증시가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시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관세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버틸 힘이 있느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준 덕에 실물 경제 지표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증시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될 때도 경제 체력이 탄탄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상보다 낙폭이 제한되거나 곧 반등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뉴스 하나만으로 시장을 단정 짓지 말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 즉 소비, 고용, 기업 실적 등 종합적인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트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깨질 때 심리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관찰하면 큰 흐름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지수가 얼마나 버티느냐입니다. 만약 주요 지지선을 빠르게 이탈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패닉셀이 일어나며 급락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흔하고
반대로 이러한 급락 구간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와 재확인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시장은 다시 숨 쉴 틈을 얻게 됩니다. 현재 시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다라는 의견과 금방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현금을 일부 확보해두고 추가 하락이나 반등 시점을 잘 지켜보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개별 종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테슬라는 단기적 저점이라고 불리는 구간도 몇 번 있었지만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큰 지금 이전 저점을 깨는 흐름이 오면 섣불리 바닥이라 단정 짓기보다는 충분히 여유 있게 분할 매수 시점을 분산해서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AI 테마로 한껏 달아오른 후 현재 조정을 거치고 있어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여러 하락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매물대가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텔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단타가 아니라면 굳이 지금 매수할 매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마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소비 위축 우려 등으로 주가가 출렁이고 있지만 기술주 중에서도 플랫폼 기반 매출이 탄탄하다는 평가가 있으니 중장기적 분할 매수를 고려할 분들은 1차, 2차 진입 구간을 나눠보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구글도 광고, 매출 비중 때문에 경기 침체에 민감하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규모가 상당해 아직 매물대를 지켜보는 관망 쪽을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란티어는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고, 니오는 중소형 전기차 섹터 중에서도 최근 변동성이 크므로 위험 부담이 높습니다. SOXL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이 좋을 때는 폭발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경제 뉴스가 쏟아지지만 그중 상당수는 투자자들의 공포심이나 기대감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려면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 악화 추이를 추적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느 펀드가 빠져나간다, 누군가 대규모 공매도를 쳤다 같은 정보에 과민 반응하는 대신 실질적인 경제 회복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업들이 비용, 인상관 세물류 인건비 등을 감당할 만한 매출과 이익을 유지하는지, 소비 심리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등이 핵심 지표입니다. 지금의 하락장은 언젠가 끝나고 또 다른 상승장이 다시 열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미래 투자를 위한 근거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락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지표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하락장이 오면 안 좋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결국은 투자 전략을 다듬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파이어워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